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아입니다.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죠? 네, 지난 한 해, 저 역시도 나름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온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후회는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건강은 어떠셨는지 또 후회 남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 2023년 치과건강보험 썸머리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2023년도 치과건강보험 이슈 그리고 변경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2023년도에 들어서 큰 어떤 건강보험 영역에서의 변화가 없었죠. 네,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 크게 보장성 강화 확대 정책이 별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한 해였었으면 좋았을 텐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있었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제가 체감하는 느낌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행정적인 서류 처리 업무 너무 많이 늘어났죠? 예, 사보험 서류부터 해서 연일의 스케일링 취소도 해야 되고 또는 틀니 임플란트 등록부터 또 취소, 변경, 해지 등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서류들 속에 파묻힌 요즘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급불능 64 또는 80 이런 번호로 해서 자료를 보고 심사할 테니 일단 지급불능 처리한다라는 결과들을 많이 보내주는 느낌을 들고요. 또 심사 사후 관리도 많이 강화되어서 자율 점검이라던가 심사 사후 관리로 예전에 청구했던 내용들이 다시 환수당하거나 어떤 조정당하는 이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화가 많은 환자분들이 많을까요? 그죠? 온 화를 우리 병원에 와서 나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환자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은 조금 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치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지난 한 해 2023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같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선별 집중 심사 항목을 심사평가원은 발표를 하게 되죠. 네, 올해도 역시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병의원에 따라서 항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치과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년 동안 콘빔 CT 부분을 집중 심사 항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CT의 청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또한 CT가 없는 치과들도 장비를 구매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CT 청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조금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CT 청구가 많은 치과들은 이렇게 집중 심사 조정 내역 항목 안에 보시면 콘빔 CT 개선 요청입니다. 타 요양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T를 정확한 기준에 따라 하세요라고 하는 약간의 알림 경고 같은 것들도 뜨게 되고요.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공문이 우편으로 오기도 합니다. 네, 22년도 상반기에는 몇 건이었는데 23년도 상반기에는 몇 건으로 증가율이 몇 프로입니다. 주의를 바랍니다라고 보내지는 거죠. 자, 이러한 공문을 받게 되거나 이러한 그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되는 치과에서는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CT 청구를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산정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구할 수 있는 사례라면 이런 공문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청구하고 또 조정당하였다면 왜 조정당했는지 끝까지 재심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 CT가 조금 더 편안하게 청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에 대한 자율 점검이 있었죠. 미리 심사평가원에서는 상반기에 임플란트 제거 복잡에 대한 자율 점검을 할 것이다라고 2월 달에 미리 이렇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공지를 미리 해주고 5월쯤이었죠. 지난 5월에 많은 치과가 이 자율 점검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이 유달리 청구가 많은 치과들, 사례가 많은 치과들은 조금 많이 힘든 5월, 6월을 보내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임플란트 제거술은 단순과 복잡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가는 보시는 것처럼 8,000원대 그리고 7만 원대로 수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단순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잡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평가원 입장에선 당연히 이게 정말 복잡이 맞을까라고 확인하고 풀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이 많은 치과들에서는 일단 자율점검이 떴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자, 심평원은 이렇게 단순을 실시하고 복잡으로 하진 않았는지 또는 이런 청구 사례가 많았다고 하죠.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보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만약에 골류착 실패로 식립된 것이 이제 실패가 됐다라고 해서 페일이 돼서 제거를 하게 될 때 이때 시술 과정에서의 실패했던 픽스처 제거는 청구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임플란트 제거로 청구를 했던 치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에 청구했던 내용들을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하라. 정말로 청구한 내용과 실제로 진료한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복잡의 기준에 적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자율적으로 신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공문을 받았던 치과들은 이렇게 자율점검 결과서라고 하는 표지와 함께 뒷장에 자율점검 세부 내역의 빈칸을 꼼꼼히 채워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 청구한 거네요. 단순이었는데 복잡으로 잘못했습니다. 또는 복잡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심평원에 다시 성실하게 적어서 기록을 하고 보내면 그리고 차트도 같이 보내야 되죠. 진료기록부를 사실관계 자료를 같이 보내서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착오 청구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치주질환 수술 등 치과 급여 일부가 개정 신설되는 게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시 2023-33호로 치은 성형술과 치은 절제술을 했는데 동일 부위에 다시 하게 되었을 때 그 재수술 시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 그리고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 그리고 조직유도 재생술 등을 전 처치 없이 바로 해버리게 되면 치조 소파술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고시 내용이 지난 3월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치은 성형술과 치은 절제술을 동일 부위에 시행하고 다시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네, 3개월이 초과한 경우라면 100%를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다시 하게 되면 50%만 청구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다시 했다면 치주 치료 후 처치 중에서도 복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고시가 처음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저희가 6개월 지나면 100%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변경이 아니라 새로 신설된 고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원클릭을 이용한 제가 전자 차트 입력 화면인데요. 7월 5일 날 전악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치료 목적의 시석 제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증식된 비대치운 부분을 잘라내는 치은 절제술을 3분의 1학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6일에 치은 절제술을 다시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7월 12일과 10월 6일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치은 절제술을 50%만 청구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개월수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확인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표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치석 제거 가의 재시행 기준 6개월 지나면 100%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 3개월 지나면 100%인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신설된 치은 절제술과 치은 성형술 동일하게 3개월 지나서 100%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주치료 후 처치 같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시행했다면 치주치료 후 처치 간단이 아니라 치은 절제와 치은 성형술 후에는 복잡한 나로 청구한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리소파술은 6개월이 지나면 100%인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청구하시면 되고 또 프로그램에서 몇 월 며칠 날 시행하셨는데 또 하시네요 라고 그 기준점을 또 알려주니까 잘 보시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 수술은 치주 소파술로 조정한다. 아까 말씀드린 박리소파술, 그리고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 그리고 조직유도 재생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치주 소파술도 초진에 할 수 없이 전 처치 후에 해야 되는데 당연히 치주 소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아래와 같은 수술들을 저희가 초진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초진에 했다면, 전 처치 없이 진행했다면 치주 소파술로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나다의 치주 수술들을 많이 하지 않으시죠? 예, 정말 치주의 어떤 심취하셨거나 아니면 진정한 치주 수술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신 우리 원장님들은 박리소파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스케일링 그리고 치근 활택, 치주 소파술까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술들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경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산정 기준조차도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치은 박리소파술, 그리고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 조직유도 재생술은 이렇게 수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치은 박리소파술은 간단, 복잡으로 나뉘어져 있고 복잡의 수가가 훨씬 비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은 박리 후에 골성형 삭제까지 동반해서 시행하고 슈처하는 것을 박리소파술 복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은 우리가 발치한 부위에 뼈 이식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치주 수술의 파트로 수가가 매겨져 있죠. 치아가 있긴 한데 치조골이 많이 녹아내려서 거기에 뼈를 조금 더 채워주는 치주질환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사서 이식하는 경우와 자가골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직유도 재생술은 골 이식 후에 멤브레인까지 올리게 되면 그게 조직유도 재생술인데요. 고리식을 동반하지 않고 멤브레인만 올리는 경우는 가로, 고리식 후에 멤브레인을 올리는 경우에는 나로 해서 또 어떤 골을 썼냐에 따라서 원, 투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료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 신고를 선행하시고 재료까지 사용한 것을 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치근면 처치술을 동반하여 청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100대 100으로 각각 인정되는 기준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멤브레인을 올리는 조직유도 재생술을 하셨는데 만약에 흡수성 차폐막이 아니라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하셨다면 차폐막을 제거하는 날이 또 필요하실 겁니다. 그때는 조직유도 재생막 제거술을 또 청구하실 수 있음을 인지하시면 좋은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청구할 일이 별로 없어서 조금 놓쳐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청구 사례를 제가 원클릭 화면을 이용해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2월 달에 보면은 15, 16, 17번 부위에 치준양 측정 검사를 하고 박리소파술과 더불어서 치근면 처치술을 100대 100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크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까 잘 청구를 했습니다만 이분은 사실은 이전에 그 동일 부위에 전처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재진으로 청구하면 인정해 주겠지 싶어서 재진으로 입력해서 전처치 없이 박리소파술을 한번 청구를 해봤던 사례입니다. 그랬더니 원클릭에서 전처치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이 되더군요. 확인이 됐지만 재진으로 청구하면 그래도 이전에 한 것으로 봐주지 않을까 해서 청구를 해봤는데요. 그 심사 결과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서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치은 박리소파술을 치주소파술로 조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온 여러 시술들이 같이 동반 조정되는 사례였는데요. 실크, 치주소파술로 인정이 되니까 실크도 못 주겠다. 그리고 치은 박리소파술의 본래의 수가가 58,000원이고요. 치주소파술은 19,000원인데요. 그 차액만큼인 39,170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치근면 처치술 또한 박리소파와 함께 인정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치주소파술로 인정되면서 치근면 처치술 또한
인정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얻은 교훈은 반드시 스케일링 또는 활택 또는 소파라는 전 처치 후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심평원은 재진으로만 넣으면 그래도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요. 10월 5일 날 파노라마를 찍고 전악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15일 날 오셔서 그 부위에 치주가 워낙 좋지 않아서 치주 수술인 조직유도 재생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한 달하고 열흘 만에 오셨기 때문에 초진으로 뜰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적용하셔야죠.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10월에 스케일링을 하셨던 그분에 이어진 잇몸 치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진입니다. 원클릭에서는 이렇게 동일 부위에 치주 수술이 이어지니까 재진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초진이 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똑똑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조직유도 재생술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리식 후에 멤브레인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뼈와 그리고 멤브레인 재료대를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스라는 뼈와 라이소가이드라고 하는 차폐막 그리고 슈처를 하셨을 거니까 실크까지 재료 신고를 완벽하게 하시고 잘 청구하시면 되고요.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도 같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고리식을 동반한 조직유도 재생술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 7월 1일자로 CT의 인정 기준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왼쪽이 현행이고요. 오른쪽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7월 1일자 기준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파란색과 붉은색의 차이점을 보시면 가 치아 부위에서 이 매복치의 경우 가로 열고 제3대구치 포함이라고 하는 글귀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2의 매복치의 경우가 삭제되면서 2의 가, 나가 숫자 2, 3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바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시면 매복치의 경우라고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CT를 인정했었습니다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니가 매복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치조관과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인다면 CT가 인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3대구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 매복된 7번이 있다거나 또는 13번이 있다면 그때도 CT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봐주세요. 48번이 지금 수평 매복치 상태인데 신경관과 조금 겹쳐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복잡 매복치 발치 또는 완전 매복치 발치로 해석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CT가 매복치와 함께 인정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이번 사진은 보시면 만약 저것을 매복치가 아니라 일부 맹출된 치아라고 본다면 루트 끝이 약간 만곡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신경관에 겹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난발치로 만약에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청구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매복치가 아닌 난발치임에도 불구하고 신경관과 하치조 신경관과 겹쳐 보였기 때문에 CT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난 7월자부터 확대되었다. 따라서 파노라마와 CT 그리고 난발치를 같이 청구를 하시면서 내역 설명에는 겹쳐 보였다. 매복치가 아니지만 난발치지만 신경관과 겹쳐 보였다라고 하시고 내역 설명을 기록하여서 청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고시가 있었나요? 지난 8월 1일자 시행된 고시였습니다. 2023-133-147호로 해서 치과 골 이식술이라고 하는 행위의 수가가 신설이 되었었죠.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차 114 코드는 U1140으로 구강 아간면 수술인 제3절에 하나가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치주과 아니고요. 골 이식술 외과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수가는 1038.10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나왔는데요. 2023년도 환산지수를 곱하면 수가는 96,540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되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자가골 또는 골 대체제를 사용해서 골 결손 부위를 재건하기 위해서 골 이식술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가 골성병소라고 해서 종양과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으면 골이식술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선천적 아간면 기형 시 또는 골절 수술 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나에 보시면 외모 개선, 치과 교정 또는 보철, 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여전히 비급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임플란트를 하시면서 뼈 이식을 한 것은 여전히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험으로 인정되는 골 이식술은 우리 임상에 일단 로컬에서 치과 병원급에서는 아무래도 2번, 3번에 대한 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드물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아마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치근낭 적출술을 하고 나서 낭 적출한 부위에 골 이식을 했을 때 골 이식한 재료대만 인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골 이식술과 더불어서 사용한 재료까지도 같이 청구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골성병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사평가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좀 쉽게 줄 것인가 아니면 아주 어렵게 줄 것인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청구 사례를 한번 보시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돼서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치근낭 적출술을 하시면서 제일 하단에 골 이식술을 같이 하셨고 그리고 사용한 뼈인 바이오스까지 해서 재료대까지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사평가원에 한번 보내서 인정을 받아보고 싶은데 심사평가원에서는 일단 조직병리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지도 같이 미리 자료를 좀 업로드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그런데 또 아간면 외과 학회에서는요. 본래 이 시술이 의과 쪽에만 있었고 치과 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과와 치과가 병용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과 쪽에서는 좀 삭감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간면 외과 학회 쪽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치과 항목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 코드가 치과 쪽으로도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조직병 검사를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의견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급여화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인정하는지 사례들은 우리가 조금 더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이죠. 네. 2023-188호로 소아진찰료 심야가산이 개선됐습니다.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죠. 소아치과 폐업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아과 원장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소아 아이들도 태어나지도 않고 환자들도 많이 줄었고 하지만 또 수가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또 부모들은 자식이 너무 귀한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게 많고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우리 소아과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힘드시죠. 소아치과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좀 급조해서 이 심야가산 부분을 조금 건드려준 건 아닌가라는 제 추측도 좀 해봅니다만 지난 11월 1일자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자, 현행은 보시면 우리가 소아 심야가산은요.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사이에 내원하면 심야가산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기본 진찰료의 100%가 가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1일부터는 200% 가산으로 지금 가산율을 높여주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제 입력을 해서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야간 진료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해당이 없는데요. 우린 야간 진료 하는데 8시 넘어서 6세 미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6세 미만 소아가 저녁 8시 넘어서 야간 진료할 때 엄마 손을 잡고 왔어요 라고 할 때 바로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세 미만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세 미만의 기존의 초진료는 지금 16,510원입니다. 우리들보다는 가산이 일단 먼저 붙습니다. 자, 이건 그냥 평일 낮 시간에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진찰료인데요. 만약 저녁 6시가 넘어서 왔다면 심야가 아니라 야간 적용이 됩니다. 야간에 왔을 때는 30% 기본 진찰료 가산이 붙어서 2만 원대로 진찰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검진만 하고 가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수익은 2만 원이 됩니다. 야간에 했을 때. 자, 그런데 심야 가산으로 한번 바꾸어서 보면
지금 똑같이 야간 초진 3만 원, 4만 원대가 보이죠? 그런데 진료 시간은 동일하게 8시가 넘은 시간으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야 가산이 200%가 붙어야 되는데 왜 가격이 다른가요? 네, 10월과 11월로 제가 날짜를 다르게 넣었고요. 11월 1일부터 시행이었기 때문에 11월 1일에는 200%가 붙은 가산이 붙어서 훨씬 더 진료만 하고 검진만 하고 가더라도 진찰료가 44,800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는 그냥 검진만 하고 보내도 9,400원이라는 본인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 11월 1일의 변화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로 한 번 더 정리하면 6세 이상 그리고 6세 이상의 진찰료와 야간 가산이 붙은 왼쪽에 노란 상자의 금액을 한번 보신다면 오른쪽에 초록색 상자에는 6세 미만의 소아들입니다. 8시 이전에 왔다면 저녁 8시 이전에 왔다면 야간 가산으로 초진일 때 2750원이지만 8시가 넘어서 오면 심야 가산으로 44,800원이 된다는 것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6세 미만만 가산이 되고 200% 가산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에 치과건강보험 영역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크게 많은 변화는 없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많은 관심 가지고 변화되는 내용들에 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